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배워야 산다에서 인사드리게 된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 찾기라는 주제로 다소 식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주제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은 기준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의 기준만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기준을 많이 할수록 좋은 수익률을 또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걸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그런 매매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부터 5강 동안, 5주 동안 제가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의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한번 천천히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틀을 잡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테일적인 부분보다는 크게 흐름을 일단 가지고 가자, 그거를 목표로 1강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 인지를 하시고 큰 틀을 한번 잡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동성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장이 바닥인가, 아니면은 아직까지 내려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장 속에서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좀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나 뉴스들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여러 가지 담아봤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시장에서 이제 강달러 시장 속에서 외인들의 수급들 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장,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코리안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런 아시아 증시에 대한 리스크,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행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 미국 증시에 비교했을 때는 아직 여전히 국내 증시는 불안한 요소가 아무래도 많다. 국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 미국 국채에 먼저 투자를 하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코리안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종식이 안 된 단계에서 코로나 확산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들,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 전략을 찾기에 앞서서 일단 투자에 대해서 정의를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말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확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주식은 확률입니다. 확률. 네, 정답을 맞추다기보다는 확률 싸움을 하는 거다. 확률을 높이는 사람만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주고 있는 그런 단서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투자자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단서들,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즉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감에 있어서 정말 분별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단서들을 모아서 매매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뉴스를 참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뉴스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이슈를 많이 드릴 건데, 그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단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뉴스이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실제로 겪은 경험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 뉴스 매매라는 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때 제가 했던 그 뉴스 매매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뉴스 매매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예전에 제가 뉴스 매매를 했을 때는 어떤 갑작스러운 그런 특종이라든지 아니면 단독 보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급등주를 잡을 때 제가 뉴스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뭔가 하나의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아니면 종목을 찾는데 뉴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시장의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는 데 뉴스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뉴스를 많이 사용을 했을 때는 대부분이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냥 급등주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포착을 하고 제가 들어갈 때는 이미 거기서는 이제 세력이 뉴스를 내고 나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단계 때 제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나 아니면은 타격적으로나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뉴스 매매는 이제부터는 조금 버리시고 지양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데 뉴스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단서를 많이 모아서 확률적으로 많은 투자의 수익률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를 투자라고 한다. 그런데 그 투자의 단서를 많이 발견하는 곳은 바로 이 뉴스이다. 자, 이 뉴스에서 많은 거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추려내고 그리고 그 단서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식상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무에 가깝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께서 제 개인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뉴스를 많이 읽어라, 신문을 많이 읽어라. 특히 종이신문을 많이 읽으라는 말을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는다.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 신문이 그냥 뭐 세상에 돌아가는 그냥 이치, 그리고 세상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건가? 라는 그런 막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주식시장의 한 명의 참여자로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 뉴스 안에 모든 주식시장의 연관성이 다 들어있다. 즉 돈이 여기 안에 다 모여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이 저의 배워야 산다를 듣고 이 종이신문을 한번 구독을 해보셔서 한번 일주일만 딱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 그리고 테마들이 오늘 뉴스 안에 새벽에 나온 뉴스 안에 모두 다 들어있구나라는 거를 딱 일주일만 읽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보통 이제 신문 같은 경우에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에 이제 문 앞에 딱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서 놔지는데 보통 새벽에 잠을 안 자면 그때 보거나 보통 이제 아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일어나서 뉴스를 좀 이렇게 빠르게 구독을 하는, 읽는 그런 습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그날 뉴스에 나온 섹터들 그리고 그날 뉴스에 나온 그런 좀 중점적으로 눈에 띄는 재료들이 시장에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상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경제신문을 종이신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뉴스플로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 방송에서 뉴스플로우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플로우라는 거는 이제 뉴스에 따른 그런 재료의 흐름을 의미를 하는데 자, 뉴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곳이고 이 모든 앞에 중요한 이슈라는 게 붙어야겠죠. 중요하지 않은 게 굳이 뉴스에 뭐 들어오진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가끔가다 이제 스포츠 신문만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보시는 분 계시는데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으나 지금부터는 이제 첫 장부터 특히 이제 경제란에 있는 그런 뉴스들, 사설들을 한번 읽어보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시장이 부각을 받겠구나 이런 게 눈에 들어오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뉴스를 추천을 드린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스, 즉 종이신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네이땡 뉴스에서도 모든 뉴스들이 이제 잘 나오고 있지만 뭐 이제 메신저 뉴스들도 굉장히 많죠. 메신저에서 나오는 뉴스들 어떤 뉴스든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종이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신저 중에서도 이렇게 간추려서 매일매일 아침에 올려주는 뉴스들이 있어요. 뭐 좋은 곳은 이제 관련주까지 올려주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그 관련주를 올려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관련주가 과연 이 사업보고서상
얼마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재료가 얼마나 강하게 오늘 시장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판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오늘 시장을 바라봤을 때 그 경험의 데이터가 쌓이면 딱 신문을 봤을 때 아, 오늘 이게 가겠구나라는 감이라는 게 여러분들께 생기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과학적 통계에 의한 그런 수익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수익이 나는 것과는 정말 정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정말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잘 이해하고 돈을 버는 곳이라면 뭐 서울대를 나왔거나 아니면은 하버드를 나온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단순히 과학적 통계나 아니면 많은 지식으로만 이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 그 말은 뭐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데이터나 경험에 의해서 수익률을 높이시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시면서 오랫동안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걸음이 이제 신문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진행을 하는 그런 매매를 요리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바로 신문은 바로 이 식재료 창고이다. 그 식재료 창고를 보면서 어떠한 재료가 신선하고 어떠한 재료가 맛을 잘 내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다 각자 본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신문과 주식시장의 뉴스 플로우를 판단을 하면서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이 뉴스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강도로 가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는 예시로 이제 삼성 폴더블 폰에 대한 얘기들을 가져왔는데, 사실 폴더블 폰의 얘기는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뭐 KH 바텍이라든지 아니면 BH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한 1년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 폴더블 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 이전에 오래 전부터 나오는 뉴스였습니다. 바로 이제 2005년에서부터 이 폴더블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바로 이 전시회에서부터 이 삼성과 LG가 서로 각축을 다투면서 폴더블이라는 기술을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은 지금 폴더블 폰으로 삼성전자의 그런 휴대폰 사업부에서 매출을 잘 내고 있지만, LG는 그런 적자 위기가 계속해서 되면서 LG의 그런 핸드폰 사업부를 이제 접게 되었죠. 오히려 근데 LG 같은 경우에 핸드폰 사업부를 접게 되면서 적자에 대한 그런 재무에 대한 개선을 이뤄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플로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2005년에 먼저 폴더블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2015년에 구조적 성장기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2015년에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뉴스의 모든 그런 단서들이 지금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과 동일하게 모두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과거에도 뉴스 플로우에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이 관심 종목을 찾거나 아니면 사업 보고서상 이런 핵심 기술들을 만드는 종목들을 발굴을 해낸 분들은 최근 1, 2년 동안 KH바텍 혹은 BH라는 종목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 확신을 통해서 무거운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좀 종목을 오랫동안 가지고 갔을 때 수익률, 여러분들 계좌에 한 200%, 300%의 수익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러한 종목들, 그런 섹터들이 미래에도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그 부분 식상하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율주행,
자, 그러면 자율주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룰 수 있는 거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인포테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차에 타면서 이동수단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종목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일매일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등락폭에도 불안하지 않고 여기 이 기업의 가치는 이 정도 밸류를 받을 테니 여기까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확신적인 투자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폴더블 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플로우를 봤을 때 지금 전기차 대전환의 시대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왔냐? 바로 뉴스로 보신다면 2017년 12월 달부터 이 전기차 대전환의 시대를 얘기하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BAIC에서 2025년부터 내연기관이 완전히 단종을 하고 전기차로 전환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말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17년에 바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살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17년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내가 전기차를 살까? 그리고 전기차들이 이렇게 바로 옆에서 돌아다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를 주식시장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전기차 대전환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나서, 자, 이때 이게 바로 이제 테슬라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2017년에 지금 가격이 이제 잘 보이지 않는데 거의 41불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즉 이제 한 50만원, 50만원이 아니죠. 5만원대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대였는데 최고점으로 지금 147만원, 하나로 147만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거의 약 200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 첫 시점, 그 시점 때 사실 투자를 감행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때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셨다는 거,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때 전기차 산업으로 글로벌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기, 태동기 시절 때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거의 2000%에 해당하는 그런 수익을 고점 대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인해서 이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 발전을 하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 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즉 그건 뭐다? 최근 전기차가 이제 실적까지 좋게 나오면서, 테슬라의 실적까지 좋게 나오면서 이 테슬라는 그냥 기본으로 거뜬히 가겠구나.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테슬라는 2000슬라까지는 거뜬히 간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은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뉴스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온 뉴스들, 우주항공에 대한 뉴스, 달 탐사선에 대한 뉴스,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소형 위성들을 전 지구 이제 위성으로 띄워서 거의 5,000개에서 최대 5만 개까지 띄워서 이거를 전 세계 인터넷망으로 연결을 시키는 서비스인데, 최근에 그 스페이스 X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요. 그 스페이스 X라는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입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만큼 인터넷이 잘 되는 국가가 몇 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스페이스 X, 스타링크죠. 스타링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지기 전에 한국에서 사업 모델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플로우에서도 굉장히 좋은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테슬라가 2000슬라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해운 운임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에 해운 운임지수가 최고치다, 컨테이너선은 운임지수가 최고치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도
운임지수에 대한 그런 최고치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 택배라기보다 이 해운 물량에 대해서 이 해운 운임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뭔가 물가 지수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히려 이때 투자적으로 봤을 때 운임 물량, 해운 운임 물량이 올라가면,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HMM 그리고 뭐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바로 떠오르는 투자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만약 이때 투자를 했을 때 본다면 HMM 같은 경우에 이 뉴스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이 뉴스가 처음 나온 2020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HMM은 25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투자적인 분들이 있을 때 이거는 그냥 결과적인 얘기가 아닌가 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주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의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때부터 구상을 해서 수익을 이렇게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제가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파고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뉴스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이제 HMM, 해운 운임지수,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당장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도 오늘의 뉴스 플로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결국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가기로 해버렸다. 백악관은 안전위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두 가지의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시아 증시가 조금 불안한 국면에 들어서겠구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 미중 갈등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미중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렇다면 미중 갈등이 일어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혹은 테마는 어디인가? 그러면 바로 한 가지 떠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바로 휘토류죠. 예.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가기로 결정을 한 순간 이 휘토류 관련주들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무조건 간다가 아닙니다. 이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먼저 인지를 하고 동시효과상의 움직임을 본다면 휘토류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가 2030년부터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보이는 연도가 있죠. 2030년? 좀 너무 먼 얘기 아닌가? 근데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셨던 분들은 오늘 삼성 이슈가 얼마나 강한지 아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전에 뉴스를 내면서 굉장히 크게 갔던 섹터가 있죠. 바로 로봇 테마주, 그리고 메타버스 두 개가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삼성이 TF팀, 메타버스와 로봇 TF팀을 꾸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라는 재료가, 뉴스플로우가 붙게 되면은 그날 당일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삼성 관련 로봇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공장에 대한, 자동화 공장에 대한 애들이 굉장히 강하게 간다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뉴진스, 하이브의 새로운 걸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 줄 세우기 기염을 토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하이브는 실제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펠로시 대만행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펠로시가 대만에 간다라는 뉴스를 딱 접하시고 바로 드셔야 되는 생각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좀 배짱을 부리겠구나, 복수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테마는 바로 이제 휘토류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테마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휘토류가 지금 중국이 아직도 무기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휘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시장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이슈들은 오히려 시장의 악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테마주들은 당일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첫 번째 펠로시 대만행을 통해서 오늘 휘토류 관련주들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체크를
먼저 하셨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섹터를 고르셨다면 다음에 관심 종목을 고르셔야겠죠. 자, 관심 종목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처음에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시작해서 유니온, 티플렉스, 동국 RNS 오늘 실제로 조금 상승세가 좋았던 종목들을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종목 중에서 종목을 고르실 때 한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있죠. 바로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즉 그 기준은 바로 차트로 여러분들께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을 고르실 때는 비단 펀더멘탈을 통해서, 즉 펀더멘탈, 오늘의 펀더멘탈은 뭐였죠?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행을 통해서 재료, 오늘 재료가 바로 이 펀더멘탈이 강하게 작용을 했죠. 그 펀더멘탈을 통해서 히토리를 골랐다면 그 다음 종목을 고를 때는 차트를 통해서 골라라.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배워야 산다, 이전에 배워야 산다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거래량과 그리고 매물대 소화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 자, 전일에 거래량을 어느 정도 상승을 시키면서 매물대를 소화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죠. 자, 이전의 전고점. 여기 지금 현재 존재하는 매물대들을 전체적으로 소화를 해주었고,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준수하게 이렇게 터트려 주면서 아,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소화가 됐구나. 즉 세력들이 이 돈을 많이 써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이전에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거래량 해석법을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매물대를 소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어떤 말이죠? 그 위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헐거워졌다. 매물대 올라가는데 힘을 좀 덜 써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오늘 이렇게 갭을 띄우고 나서 갭을 띄우는 위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 이전 매물대까지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뉴스프로를 통해서 이러한 수익을, 히토류 관련주들의 수익을 얻을 때는 그냥 당일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을 때, 즉 여러분들에게 진입 이후, 시초가 진입 이후 수익권을 줄 때 수익을 빠르게 편취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오늘 시가 대비 한 10%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뭐 동국 RNS라든지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국 RNS 그리고 유니온.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다른 특징이 있죠. 자, 그 특징은 뭐냐? 바로 전의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유니온도 마찬가지로 이 전의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동국 RNS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국 RNS도 이 이전의 매물대를 전혀 소화를 하지 못하면서 이 이전까지의 매물대를 벽을 느끼고 시가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테마 혹은 섹터를 하나 정하고 그리고 그 종목을 고를 때는 어떤 거 봐라? 차트를 보셔라. 차트를 보시고 전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나 아니면 매물대가 다시 말해서 이제 전 매물대를 소화를 했거나 그런 상태라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준을 잡으시면서 확률을 높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이왕이면 흑자 기업을 하셔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흑자 기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마주들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실적과 무관하게 그냥 기대감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그런 흑자인 기업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도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이렇게 주가를 물리더라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왕이면 흑자 기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히토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삼성전자 의 재료, 삼성전자는 이제 재료가 묶이면 굉장히 강하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030년에 100% 무인 100% 무인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실제로 제가 떠올랐던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자동화 공정이 먼저 떠올랐고요.
뭐 자동화 공정 기업으로는 이제 SM코라든지 아니면 SP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현대무벡스도 있죠. 근데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자 현대이기 때문에 조금 덜하겠다, 수급이 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로봇에 대한 얘기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무인화 공정을 했을 때 로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인간과 비슷한 로봇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런 로봇들뿐만 아니라 이제 공작 기계라든지 아니면 산업용 로봇, 이런 로봇들도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로봇들이 이제 무인 공장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시나리오로 또 올라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러면 자동화 공정이 잘 갈 것인가, 로봇 기업들이 잘 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최근에 로봇 주들의 이슈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재료를 고르실 때는 이전에 한번 부각이 받았던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졌던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게 유리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화 공정 그리고 로봇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뭐 TPC라는 종목, 그리고 삼익TH키, 그리고 휴닝로봇, 뭐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SM코어, 그리고 SP 시스템즈, 이렇게 자동화 공정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장 후반에는 이제 퍼스텍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M&A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삼성전자와 뭔가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그런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심화적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와 메타버스가 또 엮였을 때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이제 코세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혹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좋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서는 행위들을 반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전자와 묶여서 뭐 잘 갔구나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왜 이 종목이 잘 갔는지, 보니까 이전에 삼성전자와 뭔가 거래를 한 이력이 있구나, 혹은 삼성전자와 연구개발을 한 이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HTS 옆에 보시면 그 메모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그래서 메모를 하시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를 하시다 보면은 딱 다음에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캐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구나. 오늘은 이 종목이 가겠구나. 이렇게 캐치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을 좀 반복을 하시다 보면 투자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니까,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그냥 거기서 오늘 올랐구나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관심 종목을 정리해두는 습관까지 가져가시면 딱 좋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뉴스플로우를 살펴봤는데, 나중에 삼성전자와 엮이는 즉 삼성 TF팀, 삼성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과 엮이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 뉴스플로우는 그날 당일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 삼성이 뭔가를 한다 하면은 굉장히 주목을 해서 지켜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좋은 종목들이 수익을 불러다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관심 종목을, 오늘 하루 있는 관심 종목을 좀 등록을 해놓으시고 특징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그런 행위들을 반복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오늘 당일의 뉴스 플로우를 파악하실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거래대금을 체크를 해야 돼요.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을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거는 그날 당일 세력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자, 세력이 움직인다는 거는 이전에 뭐 이 종목을 매집을 했던 세력이든 아니면 오늘 당일에 단타적인 세력이든 이 두 가지 세력이 모두 움직이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 세력들이 매매를 하는 종목을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인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이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일 때 즉 다시 말해서 세력들이 이 발바닥에서부터 매집을 했을 때 우리는 무릎에서 알아채서 세력들은 어깨까지 수익을 가져갈 때 우리는 허리에서 나오자라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매매 전략만 취해도 우리가 하루에 5%에서 10% 정도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발견을 했을 때 말이죠. 근데 그런 신호가 어디서 나타난다? 당일 거래대금에서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전에 거래대금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캡처를 떠봤는데 바로 이제 휴림 로봇이 바로 2등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등이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7등이 SK 유니워 머티리얼, 그리고 10등이 RS 오토메이션. 오늘 다 대장주로 움직였던 애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장 초반 9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모두 거래대금이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거래대금을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눌림목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장 시작과 동시에 조회를 통해서, 빠른 조회를 통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그냥 시장가 매수로 하셔도 되고, 이 거래대금 체크를 하면은 한 가지 기준이 잡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항상 1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이기는 종목이 생긴다? 그러면 그날 그 종목은 시초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그것까지 팁으로 가져가시면서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해 보시면 참 좋은 확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뉴스 플로우를 우리는 팔로우해야 된다. 즉 뉴스의 흐름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이 순간에도 힌트는 뉴스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나오는 것들 있죠. 원전은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서 조금 재료가 소멸됐다고 하지만 미래성에 대한, 그런 미래 성장성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수익률을 담당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간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뭐 무인 공장을 이제 설립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오늘 당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식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이제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이 미디어 방송을 할 때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그런 부분들을 키워드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키워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최근에 뉴스가 나올 때 누가 다음 왕인가, 누가 다음 왕이 될 섹터인가 라고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첫 번째로 UAM, 그리고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 안에는 이제 NFT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P2E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제 로봇,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좀 생소하실 거예요. 양자 컴퓨터인데, 나중에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모든 산업들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얘기들이 가끔씩 시장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좀 강한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거의 이미 실현이 된 것처럼 뉴스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양자 컴퓨터 키워드가 나오면 뉴스를 볼 때 한번 상세하게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힌트를 드리면 미국 주식 중에 아이온큐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아이온큐 아마 지금부터 매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확률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아이온큐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뉴스 플로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뉴스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투자 모멘텀을 찾을 수가 있는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뉴스를 통해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를 짜기 전에 우리가 집중 투자 영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자신 있는 산업 하나는 이 시장에서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하나를 일단은 첫 번째로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 중에 이유는 그 하나를 만약에 마스터를 여러분들이 하신다 하면은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이 창출을 할 수가 있고 그 하나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연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최근 그 산업 동향을 보시면 약간 시장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최근에 판매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면서 시장에 콜라보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같으면 이제 시장에 이제 내다 팔았거나 뭐 아니면 대형 마트에 내다 팔았다면 지금은 IT 업계, 즉 인터넷 소셜 커머스나 아니면 플랫폼, IT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해서 판매 채널이 다양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산업 간의 경계가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생산적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혁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전문 분야의 한 가지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자신 있는 전문 분야를 한 가지 알게 되면은 이 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산업도 손쉽게 마스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스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쓰시는데 굉장히 쉬운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가는 얘기를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핀터린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약간의 신경만 쓰면 직장이나 동네 쇼핑, 상가 등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선 굉장한 종목들을 골라가질 수가 있다. 저는 시장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식시장, 시장 참여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일터를 떠나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 가족들이랑만 얘기를 해도 제가 아는 지식의 그런 양과 그분들이 알고 있는 양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살펴보면은 어디서부터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유리한 고지에 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이 오늘부로 약간의 신경만 쓴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뭐죠? 바로 이제 뉴스, 종이신문부터 챙겨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다면 네이버 뉴스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그런 뭐라고 하죠? 커뮤니티가 있어요. 뉴스들을 이렇게 요약해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런 커뮤니티를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뉴스를 그냥 올려주는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다 보면은 이렇게 시장의 연관성을 한번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런 습관들을 가진다면 훨씬 앞서는 그런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신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집중 투자의 투자 영역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집중 투자의 영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좋아하는 영역, 그리고 두 번째가 종사하는 영역, 그리고 세 번째가 소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역은 바로 이제 엔터를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수들도 좋아하고 그런 엔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영역은 엔터고 그리고 종사하는 영역으로는 이제 금융이겠죠. 금융. 그리고 소비하는 영역을 봤을 때는 이제 의류나 편의점. 제가 이제 옷 사는 부분에 이제 취미를 즐기기 때문에 의류나 그리고 제가 평소에 소비하는 편의점 쪽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최고로 여기는 영역은 바로 좋아하는 영역이다. 자, 사람의 특성상 아무래도 좋아하는 거에 뭔가 관심이 더 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한다는 거는 그 집중과 몰입 이후에 기억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오래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집중 투자 영역을 선정을 할 때 내가 이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시고요. 좋아하는 영역, 종사하는 영역, 소비하는 영역이 어딘지 살펴보시고 특히나 좋아하는 영역이 어딘지 한번 유심있게 들여다보시면 그거를 대표 산업으로 여러분들의 집중 투자 산업으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공통 분모로 엮이는 영역들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영역을 봤을 때 이제 저는 일단 엔터 주들을 이제 예시로 들어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좋아하는 영역을 선정을 하셨다면 이 좋아하는 영역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 뭐 나는 종목을 아는 게 많이 없어 라고 하시겠지만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엔터라고만 해도 매일매일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이제 JYP 그리고 YG,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금융, 제가 종사하는 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키움증권, 뭐 미래에셋, 뭐 대우증권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의류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의류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한섬이라든지 아니면 FNF 실적 좋게 나오죠. FNF라든지 편의점 같은 경우 이제 GS 리테일 아니면 BJF 리테일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종목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사전에 지식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마시고 일단은 영역을 설정하시고 한번 아는 종목을 써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래도 본인이 실제로 관심이 가고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여야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디테일을 자세하게 찾아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하나 설정을 하셔라. 그래서 이 좋아하는 영역을 자 설정하셨다 라고 한다면 이 순서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공부할 산업을 정한다. 자, 공부할 산업을 정하고 두 번째로 대표 기업을 공부를 해본다. 뭐 엔터주로는 지금은 현재 하이브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대표 기업을 공부를 해봤으면 그 대표 기업을 통해서 산업 전체를 공부해보는 확장성을 한번 확장을 해본다. 그렇게 가져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그런 이 산업 분석을 할 때는 이 공부할 산업을 정하고 이 대표 기업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는 이 공부할 산업을 제가 이제 의류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의류와 엔터 동시에 통용되는 게 뭘까? 특히 의류 쪽에 통용되는 게 뭘까 했을 때 물류 쪽으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물류 쪽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대표적인 항공, 날아다니는 하늘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한항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로 가는 바다로 가는 쪽은 이제 HMM 그리고 지상 쪽으로 가는 이제 쪽은 CJ 대한통운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익숙한 종목은 이제 지상으로 가는 CJ 대한통운이잖아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한번 이 물류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을 이제 대표 기업으로 잡고 한번 살펴보는데 자, 여기서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 지상에서 물류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 삼성 SDS도 있고 뭐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동아 소시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택배를 받아봤을 때 가장 많이 받아본 종목은 CJ 대한통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굳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을 먼저 대표 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종목을 공부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물류를 선정을 했고 산업으로 그리고 대표 기업으로 CJ 대한통운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 설정을 할 때는 가장 익숙한 기업을 설정을 하셔라. 자, 그래서 이 CJ 기업의 뭐 택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강한 강한 그 영역이 택배 단가예요. 이 택배 단가는 바로 이제 택배 박스죠. 택배 상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택배 상자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 택배 상자 가격이 아무래도 이 택배비를 결정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지표를 살펴보시면 택배 물동량이 늘어날수록 골판지의 업체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확산세 늘어났을 때 골판지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간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택배 시장에 대한 그런 평균 단가도 골판지에 대한 그런 가격이 올라갈 때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이 지금 좀 촉박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넘어왔어요. 자, 일단 물류 쪽 CJ 대한통운을 봤을 때 물류비의 가장 강한 부분을 그 골판지 재지 쪽이 차지하고 있다. 자, 그 말은 뭐냐? 바로 택배 물동량이 늘어날 때
택배 물동량이 늘어날 때 택배 골판지 제지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골판지 제지주에 대해서 미리 선침해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동량이 올라가네. 그럼 나는 골판지 제지를 한번 사봐야지. 이렇게 강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택배 물량에 대해서 잠깐 시나리오를 잠깐 써보면서 수혜주들을 우리가 딱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에도 뭐 낭부 통일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택배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건설주들도 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갈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표 산업을 하나 설정을 하고 대표 기업을 설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이 오늘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4주나 남았기 때문에 오늘 큰 틀,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공부를 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가, 큰 틀만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뭐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 마시고, 남은 4주 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남은 4강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오늘 내용 그 이후로 7시 5분부터 제가 오늘 이후에 대해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투자 심화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응용하는 응용학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7시 5분부터 투자클럽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